안녕하세요. 버닝스텝입니다. 오늘 골프 클럽 헤드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겠고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작 방식입니다. 클럽 헤드를 제작하는 방식은 크게 단조와 주조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먼저 단조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단조는 영어로 포징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두드릴 탄에 만들 조를 써서 단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쇠를 두드려서 만드는 방식이 단조인 것이죠. 연철을 기계로 두드려서 제작하는 방식이 단조이고요. 연철을 사용하기 때문에 경도, 물체의 단단함 정도가 낮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도가 낮다는 것은 헤드가 상대적으로 무르다라는 뜻이고요. 상대적으로 무르다라는 것은 타구감이 부드럽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고, 또한 상대적으로 무르다라는 것은 공과 헤드의 밀착력이 높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헤드가 공을 조금 더 잡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이것은 곧 골퍼가 공을 컨트롤할 시간이 더 많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헤드가 공을 조금 더 잡고 있으면요, 헤드가 공의 운동량을 흡수하기 때문에 볼이 덜 날아가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단조라는 것은 경도가 낮기 때문에 조작성, 그러니까 볼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높지만 반발력, 공을 멀리 보낼 수 있는 능력은 작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단조는 설정할 때 라이각, 로프트각을 변경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라이각과 로프트각에 대해서는 이번 시간에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조가 라이각과 로프트각을 변경할 수 있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이 설정한 라이각과 로프트각이 어떤 이유로 다시 변경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라이각과 로프트각을 점검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가지고 있고요. 단조는 사람의 손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건비가 비싸져서 제작비가 비싼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기계로 두드려서 만들기 때문에 디자인이 단순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복잡한 디자인은 아무래도 만들 수가 없겠죠. 다음은 주조입니다. 주조는 영어로는 캐스팅이라고 하고 부어 만들 주에 만들 조 해서 주조라고 합니다. 주조는 주철을 녹여 주형, 몰드에 놓고 찍어내는 방식이고요. 주철을 사용하기 때문에 경도, 물체의 단단함 정도가 단조보다 높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도가 높다는 것은 헤드가 상대적으로 단단하다는 뜻이고요. 헤드가 상대적으로 단단하다는 뜻은 타구감이 그만큼 거칠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헤드가 상대적으로 단단하다는 것은 공과 헤드의 밀착력이 낮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곧 그것은 헤드가 공을 잡고 있는 시간이 짧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결국 이것은 골퍼가 공을 컨트롤할 시간이 적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헤드가 공을 잡고 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공의 운동량을 많이 흡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볼이 멀리 날아가고요.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주조라는 것은 경도가 높기 때문에 조작성이 낮고 반발력이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조는 단조와 반대로 설정할 때 라이각과 로프트각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점이 또한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설정한 라이각과 로프트각이 어떤 이유로 변경될 일이 없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즉 관리가 편하다는 것이죠. 사람의 손이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제작비가 저렴하고요. 주형을 통해 찍어내기 때문에 디자인을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헤드의 특성, 무게중심의 위치를 설명하겠습니다. 이 무게중심의 위치는 헤드의 디자인, 형태와 매우 관련이 깊기 때문에 무게중심의 위치를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바와 같이 공의 궤적이라는 것은 이 헤드의 무게중심과 공의 무게중심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헤드의 무게중심이 높은 파란색과 낮은 빨간색이 있는데, 헤드의 무게중심이 높은 파란색보다는 헤드의 무게중심이 낮은 빨간색이 공이 더 높이 날아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무게중심이 낮은 헤드를 쓰면 공의 탄도가 더욱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비행하는 공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무게중심이 낮을수록 공의 밑부분을 더욱 세게 쳐줄 수 있기 때문에 공이 시계 방향으로 백스핀 회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이 더 높게 뜰 수가 있는데, 이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먼저 빨간색 화살표는 공의 진행 방향을 의미하고요. 파란색 화살표는 공기 흐름의 진행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공의 상단부와 하단부를 나누어서 살펴보면 공의 스핀 방향과 공기의 흐름 방향이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같죠. 이럴 경우 공기의 흐름과 공의 스핀 방향이
합쳐져서 이 공의 상단부의 속력은 매우 빠르게 되고요. 공의 하단부의 같은 경우는 공의 스핀 방향은 왼쪽인데 공기의 흐름 방향은 오른쪽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속력이 서로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상쇄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공의 상단부의 속력은 높게 되고 공의 하단부의 속력은 낮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베르누이 정리라는 것이 있는데요. 공의 상단부의 유압은 낮아지게 되고 공의 하단부는 유압이 높아지는 특징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공기의 흐름은 유압이 높은 곳에서 유압이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유압이 높은 곳에서 유압이 낮은 곳으로 공기가 흐르게 되는 힘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양력이라고 하고요. 이 양력에 의해서 공을 더 위로 떠받쳐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백스핀이 걸리게 되면 공이 더욱더 높이 멀리 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효과를 이제 마그너스 효과라고 하고요. 결과적으로 다시 정리한다면 무게중심이 높은 것보다는 무게중심이 낮은 것이 공의 궤도가 조금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고 또 무게중심이 낮게 되면 공의 백스핀을 더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양력, 마그너스 효과에 의해서 공이 더 높이 뜰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무게중심의 깊이를 볼 건데요. 빨간색과 파란색의 무게중심의 높이는 같습니다. 그런데 무게중심의 깊이가 다른 모양을 지금 나타내고 있죠. 파란색은 깊이가 그렇게 깊지가 않고요. 빨간색은 무게중심의 깊이가 조금 더 깊게 됩니다. 그러니까 뒤쪽에 무게중심이 들어있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 어떤 차이점을 나타내냐면 무게중심의 깊이가 얕은 그러한 무게중심을 갖고 있는 헤드는 공을 임팩트 했을 때 각도가 이렇게 약간 앞쪽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공에 백스핀을 줄 수가 없고 공을 좀 더 높이 띄울 수가 없는 특징을 갖고 있죠. 반대로 무게중심이 뒤쪽 그런 형태를 갖고 있는 헤드는 뒤쪽 헤드가 아래로 처지게 되죠. 그러면 공을 위로 더욱더 띄울 수 있고 공의 백스핀을 더욱더 많이 줄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무게중심의 높이는 같을지라도 무게중심의 깊이가 깊은 헤드가 공의 탄도를 좀 더 높일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것은 무게중심의 깊이를 나타낸 평면도입니다. 즉 위에서 살펴본 그림인데요. 무게중심의 깊이가 얕은 파란색과 무게중심의 깊이가 깊은 빨간색이 있는 것을 보이시죠? 그리고 이 궤적은 공을 쳤을 때 얼마나 사이드 쪽으로 많이 빠지는가를 나타내고 있는 그림이고요. 공이 만약에 헤드의 사이드 쪽에 임팩트 되었을 때 얼마나 옆으로 많이 빠지는지 각도를 보면요. 공의 궤적은 무게중심과 무게중심의 연장선이라고 했죠. 그래서 보시면 요만큼 빠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부딪혔다고 했을 때 공의 궤적은 요만큼까지 빠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무게중심이 뒤로 가게 되면요. 공의 궤적은 파란색보다 훨씬 안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부딪혔을 때도 공의 궤적은 파란색보다 훨씬 더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얕은 것보다 무게중심이 깊이 있을 때 공이 양 사이드로 빠질 수 있는 범위가 훨씬 각도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무게중심의 깊이가 깊으면 그만큼 미스샷이 많이 안 일어난다. 즉 관용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무게중심이 얕으면 얕을수록 미스샷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클럽의 관용성 또는 일관성이 부족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헤드의 특성 세 번째 디자인과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프클럽 헤드의 디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머슬백 또는 블레이드라 불리는 것과 두 번째는 캐비티백이라고 하는 것인데 먼저 머슬백 또는 블레이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슬백 또는 블레이드는 보시는 그림과 같이 헤드의 뒷부분이 근육처럼 볼록 튀어나온 형태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많이 튀어나온 건 아니고 아주 살짝 튀어나온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슬백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페이스가 작고 두께가 얇아서 칼날과 같은 형태를 띱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날을 의미하는 블레이드라고도 불립니다. 보시는 그림과 같고요. 머슬백은 페이스가 작기 때문에 스윗스팟, 그러니까 공을 정확하게 치면 멀리 날아가는 부위, 이 스윗스팟이 작은 특징을 가지고 있고 헤드, 특히 바닥 부분, 헤드의 바닥 부분을 솔이라고 하는데 이 헤드의 솔 부분이 얇아서 캐비티백에 비해 무게중심이 높고 앞쪽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전에 무게중심을 설명할 때 무게중심이 높고 앞쪽에 존재하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했었죠.
무게중심이 높게 되면 탄도와 비거리가 낮은 특징을 보이고, 무게중심이 앞쪽에 있으면 탄도와 비거리가 마찬가지로 낮게 되는 특징을 갖고 있고, 또 한 가지 무게중심이 앞쪽에 있으면 관용성과 일관성이 떨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무게중심이 이렇게 머슬백 같은 경우는 캐비티백보다 헤드가 얇아서 무게중심이 앞쪽에 쏠려 있습니다. 그리고 캐비티백은 헤드가 좀 두꺼워서 이제 무게중심이 뒤쪽에 쏠려 있는데, 캐비티백 같은 경우는 이 가장자리, 하단부 가장자리에 질량을 많이 추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질량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무게중심이 뒤쪽 그리고 낮은 부분에 포진되어 있고요. 그런데 머슬백 같은 경우는 헤드가 얇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가장자리에 질량을 추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앞쪽 가운데 쪽에 무게중심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이 가장자리,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빗맞을 경우에 헤드가 크게 비틀려 질량이 거기 없으니까 버텨주질 못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관성 모멘트가 작다고 하는 것인데, 크게 비틀려서 미스샷이 잘 발생한다고 풀어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은 곧 관용성과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머슬백 또는 블레이드 헤드는 헤드 두께가 얇기 때문에 임팩트 시 느낌이 손에 잘 전달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의도적으로 공에 스핀을 걸거나 패드샷이나 드로우 등 기술을 구사하는데 용이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손의 감각이 잘 전달되기 때문에, 미세하게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로 페이드샷이랑 드로우는요, 뭐냐면 페이드는 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다시 중심축으로 이동하는 샷을 페이드샷이라고 하고요. 드로우샷은 오른쪽으로 휘다가 다시 안쪽으로 들어오는 샷을 드로우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헤드 두께가 얇기 때문에 조작성이 뛰어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네요. 다음으로 캐비티백입니다. 캐비티라는 것은 구멍을 의미하고요. 헤드의 뒷부분에 움푹 패인 구멍이 있는 형태입니다. 페이스가 크고 두께가 두꺼운 편이고요. 페이스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스윗 스팟도 크다는 특징을 갖고 있고, 그만큼 맞추기가 쉽다는 뜻이죠. 헤드, 특히 솔 부분이 두꺼워서 머슬백에 비해 무게중심이 낮고 뒤쪽에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서 무게중심이 낮다는 것은 곧 탄도와 비거리가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게중심이 뒤쪽에 존재한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탄도와 비거리가 높다는 뜻이고, 추가적으로 관용성과 일관성도 높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했듯이 캐비티백이 무게중심이 낮고 이 뒤쪽 깊이 포진되어 있는 이유는 가장자리의 질량을 추가를 시키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헤드가 두꺼운 것이고요. 그러면 공이 만약에 이 가장자리에 맞게 되더라도 이쪽에 질량을 많이 추가시켰기 때문에 공이 많이 비틀리지 않습니다. 즉 관성 모멘트가 크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공이 가장자리에 빗맞을 경우 헤드의 비틀림이 적어 미스샷의 발생률을 줄일 수 있다고 풀어서 설명할 수 있고요. 이 말은 곧 관용성과 일관성이 뛰어나다는 뜻이죠. 또한 헤드가 두꺼운 것은 임팩트 시 느낌이 손에 전달되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이 말은 곧 의도적으로 공에 스핀을 걸거나 페이드샷, 드로우 등의 기술을 구사하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결국 조작성이 떨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머슬백과 캐비티백을 정리해보면, 머슬백은 조작성이 높고 관용성과 일관성은 떨어지고 탄도와 비거리도 떨어지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캐비티백은 조작성은 떨어지는 반면 관용성과 일관성은 높고 탄도와 비거리도 잘 나오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서 머슬백은 일반적으로 숙련자들이 많이 쓰고요. 캐비티백은 일반적으로 초보자들이 많이 씁니다. 그래서 헤드의 제작 방식과 디자인 형태를 조합해서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로 단조는 머슬백과 특징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주조는 캐비티백과 특징이 비슷하게 됐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머슬백 같은 경우는 단조의 형식으로 만들게 되고요. 캐비티백 같은 경우는 주조의 형식으로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술이 발달되면서요, 주조와 단조를 섞은 캐비티백 등 새로운 유형의 조합이 탄생하고 있는 형태라서 그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캐비티백의 형태의 바디는 주조로 만드는데, 페이스, 공을 치는 면 부분 있죠? 그 부분은 단조를 만드는 그런 형태의 캐비티백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많은 연구자들이 제작 방식, 즉 단조냐 주조냐가 골프클럽의 헤드의 특성을 좌우한다기보다는 디자인, 즉 머슬백이냐 캐비티백이냐 이 형태가
골프클럽의 특징을 좀 더 잘 반영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디자인에 따라 무게중심의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즉 중요한 건 골프클럽 헤드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이죠. 네, 이상으로 골프 헤드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제작 방식, 단조냐 주조냐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디자인의 형태와 무게중심의 위치에 따라서 머슬백이냐 캐비티백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